설 연휴 첫날 본격 합당을 선언한 개혁신당이 오늘 저녁 첫 임시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영남 중진 재배치에 이어 수도권 지역구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과 2차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가 임시 지도부 회의를 열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특별한 공개 일정이 없었던 연휴 셋째 날 회의를 소집해 통합선언 이후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도 큰 마음으로 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또 저희. 개혁신당은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 상징이라고 비판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공동대표의 지역구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7석 이상을 확보해 총선에서 기호 3번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연휴 뒤 본격 시작되는 거대 정당의 공천 이후가 주요 변수입니다. 지난주 대선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문재인계와 이재명계의 이른바 문명 갈등이 불거졌던 민주당은 연휴 뒤에 현역 의원 하위 20%를 통보합니다. 2차 경선 지역 발표도 예고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휴 직후부터 공천 면접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영남권 중진 출마 지역 재배치를 요구했던 데 이어 수도권에서도 지역구 재편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 이탈 가능성 등 통합된 제3지대의 영향력에 대해 두 당 모두 당장의 평가는 유보했습니다. 다른 추측을 하고 계시지만은 저희는 거기에 크게 연연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표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거라고 예측하시는 게 있는지.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밝혔고, 모레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본격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명도 거의 확정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설 연휴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붙들린 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건물로 들어갑니다. 설 연휴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아들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어머니 살해한 이유 뭡니까? 법원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심사 1시간 반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복역했다 최근 출소한 이 남성은 경기 오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장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현재 범행 동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물을 집어삼킨 화염을 향해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오늘 낮 1시쯤 충북 제천해안 약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40여 대와 인력 108명을 동원한 소방당국은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조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으니까 물이 안으로 쑥 들어가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감초와 오가피 등 약초 150톤과 창고 한 개동이 전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8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해남군의 한 대나무 밭에서도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7시쯤엔 경기 파주시 가막산에 있는 법륜사에서 불이 나 극락전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 사흘째인 오늘 도심의 한옥마을은 전통문화 체험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은 하루 종일 꽉 막힌 고속도로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서울 방향 정체는 내일 새벽에나 풀릴 전망입니다. 송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색 인조 가죽을 먼저 벗겨주세요. 알록달록한 테이프를 꼼꼼히 두르고 전통 문양 스티커를 잘라봅니다. 활 만들기에 나선 아이들 얼굴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아이가 전통 문화나 이 한옥마을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요. 매 해마다 여기 한옥마을에 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연 바라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을까? 부푼 마음으로 새해 운세를 꺼내봅니다. 뭔가 좀 설레고 이번에 어떨지 좀 궁금해서 뽑아왔어요. 올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슬기롭게 잘 극복한다고 나왔어요. 재물운도 많이 나왔고요. 고사리 손으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소원을 달집에 엮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소원이 쌓인 달집은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에 태워질 예정입니다. 축구 우천에서 제일 잘하게 빌었어요. 연휴 셋째 날을 맞은 오늘 하루 고속도로는 귀성과 귀경 양방향 모두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가장 심했습니다. 현재 고향길온 잡은 대부분 풀렸지만 서울 방향은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구간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후 8시 기준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목포 5시간 10분, 강릉 3시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막바지 귀경길 정체가 빚어지기 시작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혼잡이 가장 심했다가 밤 11시쯤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 전공의들은 내일 집단 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목요일에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대형 의료기관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저녁 온라인 대의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전공의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집단 행동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2,000명 증원은 너무 지나친 숫자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과 국립대병원 17곳의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접어야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의사협회는 지난 9일 밤 김태구 강원도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태구 비대위원장은 오는 15일 전국 시도 단위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같이 가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법리적인 어떤 탄압이나 규제, 겁박 거기에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법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실무적인 준비를 충분히 했다며 집단행동 강행 시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예로부터 만물이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엔 그 무렵 채취한 고로쇠 수액을 마시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경칩은 3월 5일인데요. 네, 하지만 기후변화로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대표적인 고로쇠나무 군락지인 이곳 전남 광양 백운산에서 기후 위기를 목격하고 있는 임업인을 만났습니다. 백운산 남동쪽 고도 300m 지점. 계곡 주변으로 고로쇠 나무가 빽빽합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이곳에선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경칩보다 한참 앞선 1월 중순, 한겨울부터 채취된 겁니다. 3대째 고로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51살 정영석 씨. 당황스러울 정도로 채취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때는 3월 1일부터 채취를 들어갔어요. 그래 2월 25일 정도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시기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정 씨가 쓴 고로쇠 나무 30주의 기록. 지난달 첫 채취 이후 26일 동안
30주 전부 수액이 나온 날은 6일에 불과합니다. 생산량을 예측하기는 더 힘들어진 겁니다. 네, 지금 이게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관인데요. 원래는 이 관을 뽑으면 수액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로쇠 수액이 나올 수 있는 기온이 맞지 않고 또 어제까지 비가 많이 내려섭니다. 고로쇠 수액이 잘 나오려면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아래, 최고 기온은 영상 8도 이상이고 날씨도 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은 봄 같은 날씨와 북극 한파가 번갈아 나타났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해마다 종잡을 수 없게 된 날씨. 고로쇠뿐 아니라 다른 임산물 채취 일정도 어긋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3월에 고로쇠를 하고 4월에 이제 두릅 하고 그다음에 고사리 꺾고 5월 말에서 저기 매실 채취하고 9월 달에 그 밤을 하고 그다음에 감하고 꽃감 해가지고 이렇게 1년을 돌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빠지는 거죠. 관계기관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로쇠 수액을 항상 그 안정적으로 많은 양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채취 시기 그리고 출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온 조건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을 오르며 고로쇠 물을 지고 날랐다는 정 씨. 대를 이은 임업인도 지금의 기후 변화 앞에선 앞날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12월 달 사업이 되면은 과연 이 고로쇠 수액이 제 맛을 낼 수 있을지도 문제지만 해도 이게 채취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양하면 고로쇠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자부심을 내려놓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